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5월 중 발표 예정이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이 지자체 간 합의 불발로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대광이는 연말까지 어떻게든 노선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에서는 사업 무산 우려와 함께 대광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 풍무역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내 두 기역을 거쳐 김포 감정동으로 연결되는 5호선 연장 노선. 올 초 이 같은 조정안이 나오면서 속도를 내는가 싶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이 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시와 김포시 사이를 중지하며 연장안 확정 시기를 미뤄왔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월 조정안을 내놓고 올해 5월까지는 노선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자체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대광이는 또다시 노선 확정 시한을 연기했습니다. 대광이가 시한을 정해놓고도 번번이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광이가 중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광이에 대한 감사 청구를 예고했던 검단 시민연합은 지난 6일부터 감사 청구 서명에 돌입했습니다. 검단 시민연합은 대광이 중지안과 관련해 역사별 이용 수요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인천시 안으로 노선을 확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김포검단 시민연대는 대광이 면담에 나섰습니다. 김포검단 시민연대는 면담을 통해 실망스러운 상황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대광이의 약속도 이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한 워딩으로는 가을 전까지 확정하려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을 전에는 확정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는 확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은 넘기지 않겠다라는 말은 했어요. 가을은커녕 연말 발표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내년 연말에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거라면서 절망적으로 보는 시민들도 상당수입니다. 한편 대광이 관계자는 아직 인천시와 김포시 간 이견을 조정하고 있다며 언제까지라고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다림 끝에 정부 조정안이 나왔지만 해를 넘어서도 반복되는 노선 갈등에 지역에서는 희망 고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노선만 정하다 사업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달 중순이면 개최 지역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시가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효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인천시. 시는 경쟁도시와 비교해 이미 구축된 세계적인 기반시설에서 우위를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도시는 경북 경주시와 제주입니다. 경주시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점을, 제주도는 다채로운 문화관광 자원과 온화한 기후 등을 앞세워 유치전을 펴왔습니다. 두 도시는 지역 균형을 위해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른 도시에 비해 회의장과 호텔 리조트 등 뛰어난 시설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풍부한 국제회의 경험도 인천만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지난해 5월 아시아 경제수장이 총집결한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등을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습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 등 15개의 국제기구와 세계 수준의 글로벌 교육 허브인 인천 글로벌 캠퍼스를 보유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울타리가 되는 재외동포청을 품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라는 점도 강점입니다. 시는 무엇보다 에이펙이 가진 목표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이 갖는 3대 목표,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루어나가는데 아주 최적의 도시가 인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 시장은 7일 진행된 도시별 유치계획 프레젠테이션에도 직접 나서 이 같은 점을 내세워 에이펙 목표 실현 최적지는 인천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중순이면 결정되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시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가 세계 속의 인천을 널리 알리고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정상회의 유치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짧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내리는 폭우에는 빗물과 함께 눈 깜짝할 사이 피해가 불어나는데요. 지하도나 반지하 주택처럼 빗물이 들어차기 쉬운 곳은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은 집중호우 대비가 얼마나 돼 있을까요? 오늘은 지하 공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 송내동에서 인천 부평구까지 이어지는 지하차도, 전체 715m 길이에 5m 높이, 부천에서 가장 긴 지하차도입니다. 매번 차량 통행이 많은 곳으로 손꼽히지만 침수 위험 때 진입을 전면 통제하는 시설은 아직입니다. 짧은 시간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 충분히 물이 들어찰 정도로 깊습니다. 다른 지하차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부천 지역 지하차도는 모두 8곳, 침수 시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된 곳은 아직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재난은 일어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못했다라는 거는 어디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지가 당장 눈에 보이는 시설보다는 안전에 관련돼서는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현재 상동 지하차도 등 5곳에 대해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인데 아무리 빨라도 하반기에나 공사에 돌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부천시는 비상시에 CCTV 확인을 통해 재난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하차도 침수 알람 장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서 계단을 한 번 더 내려가야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을 찾을 수 있고 지면에 곧장 맞닿아 있는 가정집 창문도 눈에 띕니다. 모두 침수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지대가 낮은 주택가 중심으로 물막이판을 끼우는 틀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비상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집중호우 때 겪은 피해를 떠올리면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이제 오면 이제 호수 내놓고 난리지. 밑에 집에까지 물이 아래층 다 들어갔었어. 집중적으로 1시간만 퍼보면 그래 될걸. 부천의 반지하 가구는 원미와 소사, 오정구를 합해 10,000가구 정도, 낙후된 원도심일수록 반지하가 많습니다. 경기도 반지하 주택 13만 6천여 가구 가운데 6.5%가 침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역별로 따지면 부천이 가장 많았습니다. 용인이나 안산, 고양 등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됩니다. 거주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지금은 현재로 많지가 않아요. 대피에 대한 훈련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한 번 이상 침수가 있었던 곳은 다시 침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과정을 연결시켜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비 피해가 많아지는 장마철을 앞두고 아직까지 대책은 부족하기만 한 상황. 비가 적게 오길 바라며 올여름도 그저 잘 버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기존 도시철도가 만나는 작전역을 환승센터로 건립합니다. 현재 시는 작전역 복합 환승센터 조성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오는 10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일반 환승센터로 건립할 것인지 쇼핑센터, 오피스텔이 포함된 복합 환승센터로 건립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건립 여부는 사업성 유무로 판단하고 PF금리가 높아 나서는 민자 사업자가 없을 경우 일반 환승센터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조정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작전역 환승센터 건립 반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작전역 복합 환승센터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투자 심사와 중기 재정 계획 반영 등의 행정 절차를 걸쳐 오는 2028년께 실시 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부평역 환승센터 건립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반 환승센터로 건립되고 오는 2027년 착공에 들어가 GTX D노선 개통 시점에 맞춰 203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지하철 2호선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전동차를 기존 2칸에서 4칸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시는 지하철 운영을 맡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해 올 연말까지 인천 지하철 2호선 증차 방안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현재 열차 편성당 차량 대수를 기존 2칸에서 4칸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는 개통 전부터 4칸 전동차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 지하철 2호선은 검단 신도시와 루원시티 개발 등으로 개통 이후 승객이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특히 가정 중앙시장역, 성남역 구간의 경우 지난해 출근 시간대 평균 혼잡도는 월별로 114에서 146%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합니다. 공매 대상은 체납액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 1,596건으로 권리관계와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체납 세금은 약 1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동료에게서 빌린 1억 원 상당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환경공단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2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인천환경공단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차례에 걸쳐 동료 B씨를 속여 1억 1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더해 일주일 후 돌려주겠다며 B씨를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국세청 등으로부터 월급까지 압류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편취한 금액이 많다며 다만 2,800만 원을 변제했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의원이 지난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김포 주요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건의서에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일산대교 무료화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노선 최종안 발표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자칫 사업이 무산될까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김포 한강 2 컴팩트시티 입주로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사업을 확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접경 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김기표 국회의원이 8일 부천 중동에 후원의 사무소를 엽니다. 이번 개소식은 정해진 식순 없이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당원,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김기표 의원은 부천 중동은 신도시 재개발, 수도권 교통망 확충,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등 다양한 개발 현안이 있는 지역이라며 지역민 의견을 국회 법안과 정책,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됐습니다. 부천시가 오는 10일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부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정부 청년 월세 지원 등 유사 수혜자는 중복 참여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